자, 공식적으로 실종 사건을 접수하겠습니다. 경찰분들, 제가 아는 경찰관들과 전부 다 얘기해봤어요. 엄마 친구, 가족, 아는 사람 모두 한 달 넘게 엄마 얼굴을 보지도 연락하지도 못했어요. 몇 달째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이 여성. 하지만 해답 대신 그녀는 곧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과가 있나요? 왜 저 창문으로 들어가려 하셨죠? 여러분, 어서요. 글쎄요, 당신이 말해보세요. 뭐 아시다시피 적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뒷마당에 묻힌 끔찍한 비밀로부터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곧 수면 위로 드러나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이었습니다. 엄마인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2018년 9월 5일 에크런 경찰서 형사들이 마사 로빈 프라이탁이라는 실종 여성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행방을 적극적으로 추적해왔지만 마사의 실종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기까지는 몇 번의 방문이 더 필요했습니다. 성과가 있나요? 뭐라고요? 시카고 병원 창문으로 들어가 달라고요? 저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전 안 했어요. 아니요. 네. 사건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언제였죠? 지난주였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모든 병원에 전화해봤어요. 그녀는 저희가 그의 차도 확인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 병원에 전화했었는데 비밀 유지 때문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군요. 경찰에게 집 안으로 강제 진입해달라고 재촉하는 이 여성은 마사의 딸 킴 프라이탁입니다. 킴은 또한 마사가 폭력적인 남자친구 데이비드 켈러행과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마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현실이 실종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집을 나가 배회하거나 정신병동에 입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기 하루 이틀 전 구급 요청에 대해 물어보시면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됐었어요. 인종이요? 구급 요청이었나요? 그건 지난주였어요. 8월이 아니고요. 누가요? 엄마가요. 네. 그때 병원에 간 거예요. 28일에 직접 가셨나요? 제가 지난 겨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알겠습니다. 저기 쓰레기가 있군요. 지난주에 당신과 얘기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엄마는 이틀 전에 기차 사고 현장 근처에서 병원에 갔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사실. 킴은 2달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한 친구가 불과 2주 전에 마사와 문자로 대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킴과 마사의 사이가 소원했기에 그녀가 단순히 남자친구를 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죠. 마사의 침묵은 즉각적인 위험 신호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킴의 완강한 요구에 경찰은 집에 들어가기로 동의합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실종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설득해서 실종 신고를 하게 한 걸 봤어요. 장비는 다 벗어둘게요. 그런데 걔가 있네. 이 녀석이구나. 이리 와, 친구. 안녕, 샘이. 샘 걔야. 곧 경찰관 한 명이 안에서 문을 열어 다른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집안을 수색했지만 흐트러진 곳은 없어 보입니다. 이는 마사가 밖에 있다는 믿음을 더해주었고 경찰은 좋은 결과를 바라며 현장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마사로부터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 또 한 주가 지났지만 마사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킴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경찰에게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집 앞에 주차된 트럭 한 대. 오늘은 데이비드가 집에 있었고 형사들은 그가 마사의 실종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막 알아내려던 참입니다.
거기 당신, 밖으로 나와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마사는 여기 있나요? 아마 남자친구 집에 있을 겁니다. 이름이 뭐죠? 버드요. 이봐요, 데이비드. 데이비드 콜링엄입니다. 데이비드는 꾸물거리며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을 맞이합니다. 그는 형사들이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바로 그 남자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는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마사가 지금의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말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좋아요. 이쪽으로 내려오시죠. 여기 앉으시겠어요? 왜 그녀가 남자친구 집에 있다고 생각하죠? 아, 대부분 거기서 지내거든요. 거기가 어딘데요? 모르겠어요. 어딘지 전혀 몰라요. 여기 혼자 계신가요? 네, 제가 그녀가 알도록 해보죠. 여기 문제가 있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요. 사실 헤어진 지 1년 됐어요. 같은 해에 여러 번이요. 그녀는 약을 끊었다가 다시 먹기를 반복했어요.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완전 비밀 작전 같았죠. 딸 인생이 엉망이라더군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줬어요. 그게 저희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족 중 누구도 7월 이후로 그녀와 얘기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알아요. 방금 문자 보냈어요. 데이비드의 진술은 용의자를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남자친구죠. 하지만 그는 곧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사가 자신과 자주 연락해왔다고 경찰에게 알립니다. 사실 그녀는 실종된 게 아니며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녀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문자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네, 전 여기서 아주 가끔 그녀를 봐요. 집은 그녀 명의가 맞아요. 제 말은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이사할 이유를 만들고 있는 거죠. 물론이죠. 단지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네, 제가 밖에서 그녀를 본다고 말했잖아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전혀 몰라요. 그는 어디 살죠? 그건 모르겠어요. 에크런에 사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확실하진 않군요. 그녀는 오하이오에 있나요? 네,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그녀와 얘기한 게 언제죠? 글쎄요. 아마도 한 6일 전쯤요. 어디서요? 여기였어요. 그녀는 여기 없어요, 맛이. 그랬어요. 네, 그게 데이비드는 마사뿐만 아니라 그녀가 왜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정보를 가진 듯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 그녀를 찾고 싶습니다. 그녀는 실종자로 등록됐으니 저희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제 말은 그들은 그 정도인 줄 몰랐다고요? 실종자는 그녀인데 셀리 메이 때문에요, 지금. 여러 번이요. 가족들은 3, 4년 동안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사소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들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냥 가셨으면 해요. 지금은 평범한 결말로 보일지 모르지만 마사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곧 폭발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시작은 킴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공식 실종자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과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 친구, 가족. 그들 중 누구도 한 달 넘게 그녀의 얼굴을 보거나 통화하지 못했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는 오빠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전화는 안 되고 메시지만 받을 수 있다고 했대요. 통화량이 없다고요. 그래서 엄마 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딸이에요.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요. 라고요. 켄트에 있는 킹덤 홀에 친구들이랑 있어. 알았어요. 거기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나 거기 없어. 넌 내가 어딨는지 몰라. 방금 거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데이비드와 대화한 지 불과 이틀 후 킴은 어머니가 연락을 시도해왔다고 경찰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킴이 계속 말하는 동안 형사들은 그것이 희망적인 돌파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불안한 무언가였습니다. 지금 밥 먹는 중이야. 그리고 메신저에 뭔가 보냈어요. 그녀의 글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족에게 화가 났다고 하는데 엄마는 자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와 사이가 소원하긴 해도 오빠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당신에게요? 제 어머니잖아요. 저 사람은 남자친구고요. 모르겠어요. 집 열쇠 있으세요? 아니요. 킴은 데이비드가 마사가 언급했던 유일한 남자친구라고 수사관들에게 말합니다. 형사들은 데이비드가 자신들을 속였을 수 있으며 다른 남자친구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와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 이름이 뭔지 전혀 모르신다고요? 네. 그가 어디 사는지도 전혀 모르고요. 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녀는 사회보장연금을 받나요? 누가 그녀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죠? 그녀는 여기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그녀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죠? 아니요. 확실히 화시패배가의 56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군요. 그녀의 사회 보장연금 수표를요? 아니요. 그녀는 실제 수표를 받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녀는 그녀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나요? 네, 제가 그녀 계좌를 써왔어요. 그녀가 우리 물건값을 그걸로 내요. 그건 전부 다 15요. 제가 공과금을 내고 세금은 나눠서 내요. 그건 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냥 그녀 이름으로 해둔 거죠. 방금 공과금을 나눠서 낸다고 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과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요. 무슨 일이 있든요. 그녀가 여기 없었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돈의 절반을 주죠? 아시다시피 서로를 위해서요. 그냥 인스타그램에 무작위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요. 워리어스.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침실이 7개였죠. 그냥 투자하는 거죠. 함께한 지 이제 16년 됐네요. 전 다 잃었어요. 그냥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사 가기로 했는데 그녀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살았을 때 그녀는 아직 여기 살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머문 게 언제죠? 얼마나 됐나요? 한 5일 6일 전쯤이요. 제가 본 바로는 파티에서 한 번 봤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이 트럭은 누구 거죠? 누가 봤어요? 이 순간 그들은 데이비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매우 의심스러워 보이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 같아도 말이죠. 경찰관들은 데이비드가 사소하고 관련 없는 혐의로 미결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에 그를 구금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묘한 사건들은 진실을 찾는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 만에 이 집을 둘러싼 불안감은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마사가 어디 있는지 알만한 유일한 사람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 데이비드 켈러헨입니다. 이번이 마사를 찾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취조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충격적인 놀라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헬렌입니다. 이 친구 이름은 마크고요. 저희가 여기 책임자입니다. 이 실종자 보고서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저희에게 화가 나셨더군요. 그래서 저희 형사들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대립적인 것은 없었지만 그 평범한 말 뒤에는 데이비드가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럽, 보시다시피 두 분은 어떤 사이였죠? 연인이요? 네. 2002년부터 함께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이네요. 제 말은 2년 전에 결혼할 계획이었어요. 그냥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죠. 그녀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제 말은 아시다시피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가 여러 번 떠나야만 했어요. 데이비드는 자신과 마사가 끊임없이 다퉜으며 주로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그녀의 의심 때문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대화한 게 언제였죠? 지난달 초요. 8월에요. 어디서요? 그녀가 플로리다에 몇 주간 갈 거라고 말했어요. 전 집에 없어서 보지 못했고요. 그녀가 당신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었죠. 따로 얘기할게요. 한 6개월쯤 됐어요. 체포되셨나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네, 아시다시피 그녀는 저를 수십 번 고소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녀에게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어떤 보고서를 읽어도 그녀 몸에 상처 하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같은 거죠. 아시다시피 그녀가 제 머릿속을 헤집으면 전 떠나요. 그녀는 제가 밖에 있는 모든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그건 그냥 그녀가 처음에 저에게 화가 났던 이유죠. 그리고 경찰은 큰 사실을 깨닫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저 또 다른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사가 마지막으로 911에 신고했을 때 불평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카메라에 포착된 그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희를 부르셨나요? 네, 그랬어요. 무슨 일이세요? 13개월 전에 CBS를 복직시켜 주시겠어요? 성적인 관심. 10년이에요. 맞죠? 1년이 아니라 10년이 공소시효예요. 그들은 이미 몇몇 사람들을 통해 빠져나갔어요. 알겠어요. 저는 그 일에 있었고 2시간 전에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와서 그 남자와 함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밤에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미안해한 후에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저쪽에 가 계세요? 그러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남자와 얘기했어요. 알겠어요. 얼려갖고서. 알겠어요. 마사는 경찰관들과 이야기하면서 매우 불안해 보였고 데이비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있다는 사실까지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그토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사가 실종된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취조실 안에서 데이비드 자신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가 그녀를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너 번째 통화했을 때 그녀가 플로리다에 간다고 말했나요? 네. 그녀의 아버지가 지난 몇 년간 계속 돌아가실 것 같다고 했어요. 그녀는 간다고 했어요. 몇 주 후에 그녀는 집에 한번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누구였죠? 전혀 모르겠어요. 제 말은 제가 몇 번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고요. 죄송합니다. 제 고객은 데이비드는 마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명확성을 가져오기보다는 각각의 설명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그녀는 지금 사귀는 그 새로운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건가요? 집이 아니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녀가 마약에 다시 손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집에 개인 보호용, 마약 관련 도구들이 있었어요. 제 말은 제가 피운다는 게 아니라 그녀가 코카인이었어요. 알겠죠? 하지만 저희는 6년 전에 끊었어요.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아마 다른 시간에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녀의 딸과 몇 번 얘기했다고 하셨죠? 네. 에이미, 맞죠? 킴이요. 죄송합니다. 킴. 그녀는 당신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지금 저희에게는 10살짜리가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제 말은 그들은 몇 달 동안 서로 만나지 않기도 했어요. 한 번은 아시다시피 로빈은 엄마나 아빠와 통화할 전화번호조차 없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요. 네. 아니요.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데이비드를 신문하던 중 형사들은 마사의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저 뒤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전 그녀가 실종된 줄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 나눠보죠. 당신이 한 말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뒷마당에서 누군가 활동하는 걸 보셨나요? 그냥 거기서 그가 뭘 하고 있었죠. 진짜로요. 특히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이 이상하지 않았던 건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녀 것이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서버가 그랬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후에 당신은 이틀을 보냈군요. 덥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아차렸죠.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일어나 보니 하루는 비가 엄청나게 내렸고 길을 따라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을 마주치자마자 총에 맞았죠. 네. 사방에서 끔찍한 악취가 풍겨왔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쓰레기장인가? 그게 얼마나 오래전 일이었죠. 기상학자요. 이웃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사의 뒷마당에서 이상하고 역겨운 냄새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당신이 말해보세요. 여전히 매우 의심스러워요. 신체 부위 같아요. 소식을 들은 마사의 사촌과 딸도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번에는 경찰이 마침내 그녀를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방식으로 말이죠. 두 사람이 동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났다 헤어졌다 했어요. 네, 그럴 때마다, 같이 살다가 싸울 때마다 우리를 불렀죠. 문자 메시지 있으세요? 번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그건 좋은데요. 그녀가 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요. 글쎄요, 아직은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네라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당신 어머니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리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연결해 드릴게요. 만약 피해자 지원팀이라면 저희보다 조금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현장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들어보세요.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오염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아직 작업 중이에요. 지금은 천천히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증거든지 있다면 망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고 싶어요. 범죄 현장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거기에, 네, 저희 경사님이 저 뒤에서 구급대원과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신 엄마라는 거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그러면 당신과 이야기할 사람들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저희는 저항을 생각하고 그들은 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들을 처리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당신과 얘기하고 도와드릴게요. 만약 누구라도 그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면 지금은 안 돼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제 생각엔 저희는 저 뒤에 파낼 사람조차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시간 싸움이고 저희는 그냥 기다려 봐야 해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임을 하는 거죠. 온종일 이어진 발굴 작업 끝에 진실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 뒤 화덕에서 마사 로빈 프라이탁의 남은 유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경찰의 최악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지만 그녀를 찾는 것은 싸움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취조실로 돌아온 형사들은 데이비드에게 자백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밝힌 내용은 그 누구의 상상보다도 어두울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당신은 별로.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말은 제가 아는 건 전부 다 말했어요. 아시잖아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 몇 달간 여기 달콤한 것들이 본 적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걸 하고 있다는 전 괜찮아요. 데이비드는 입을 굳게 다물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데이비드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고 그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닫게 할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에는 빠진 조각들이 있어요, 데이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이게 열쇠예요. 자, 당신 필체 맞죠? 그리고 그건 방금 누나 이름을 뒤에 썼군요. 문제는 이게 8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당신 여자친구, 당신 인생의 사랑, 로빈의 필체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말했죠. 그건 지난달이었어요. 이건 9월이고 당신이 집세를 냈죠. 그러니 로빈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 연극은 이제 그만둘 수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했어요. 이봐요. 아까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저에게 돈을 받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당신에게 물어봤어요. 만난 적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우편환으로 지불하고 그녀에게 돌려줬어요. 모든 카드는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증거. 그들은 데이비드가 마사의 서명을 위조하여 사람들을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게 속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가장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진실뿐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인 척하면서요. 오, 맙소사. 재미의 절반에 대해 얘기하네요. 전화기는 어디 있죠? 모르겠어요. 당신은 절대 모르죠. 왜 두지 않았죠? 저희가 당신이 둔 곳에서 찾았어요. 왜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죠? 기분이 더 나아질 텐데요. 네, 물론이죠. 더 낫겠죠. 모든 용의자에게는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형사들은 방금 그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조지. 그리고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매우 협조적인 편이었어요. 당신은 냉혹하고 차가운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길 원치 않겠죠. 맞아요. 당신은 그냥 냉혹하고 차가운, 당신은 저와 같아요. 이건 좀, 저는 당신이 그걸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당신이 하도록 해야 해요. 작전을 위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곧 데이비드는 마침내 가슴에 담아둔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의 폭로가 듣는 모든 일을 경악시킬 만큼 충격적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웠어요. 그렇게 태울 줄은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당신과 로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소리치며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녀를 때렸어요.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죠? 위층이었어요. 침실에요. 아니면 복도에요. 바로 거기요. 그리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했죠. 주먹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거였나요? 사고 같은 거였어요. 벤치 옆에요. 거기 오래 앉아 있었어요. 두 번째 장. 여전히 그냥 한 번에 터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걸로 씨름했군요. 네, 그랬어요. 제가 몇 번이나. 알겠습니다. 이 친구를 질식시키려고요. 그래서 10분이었어요. 질식시키는데 무언가를 사용했나요? 아니면 손을 사용했나요? 그래서 피자, 어떻게, 너무 무서워서 그녀가 위층에서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밧줄 조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빨대 하나. 그녀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요. 어서요. 가까이 오세요. 미안해요. 당신. 그녀는 정말 집요했어요. 그 전날 저 아래에서 그녀는 알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가진 모든 돈을 그녀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제 주머니에 있는 다른 자원들. 이봐요. 아니요. 그녀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어요. 로빈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는 그녀를 뒤로 데려가서 구덩이를 팠어요. 문제없이요. 거기에 던져놓고 다시 덮었어요. 로빈을 그 안에 넣기 전에 무슨 짓을 했나요? 하지만 전 그녀를 네이선에 두고 싶었어요. 그녀가 있던 곳에요. 그녀는 밤에 여기에 있어요. 옷은 입고 있었나요? 네. 담요를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럴 계획은 없었어요. 경찰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바로 동기입니다. 그래서 취조실로 돌아온 형사들은 데이비드에게 다시 한번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단호하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처녀가 아니에요. 아니요. 하지만 이건 제가 사람을 아는 데 있어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냥 이상했어요. 무서운 건 이해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럼 예술가 이름 같은 건가요?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선물 때문에 경찰을 불렀어요. 정말로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녀는 저 바보들. 절 믿으세요. 이미 그 전날 제가 떠났어요. 그냥 평화를 유지하려고요. 그냥 익숙해지려고요. G&AG 워터. 그건 좋았죠. 그녀는 바로 그 전날,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경찰을 부른 그날. 네. 그녀는 절 깨웠어요. 당연히. 그래서 경찰이 오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전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들이 왔을 때 저는 뒷마당 울타리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죠. 하지만 그때 왜 계속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날 공영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냥 실수했어요. 이 자백을 확보한 후 데이비드 켈러헤는 1급 살인, 증거인멸, 시신훼손, 가정폭력 등 여러 혐의로 구금됩니다. 2019년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8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을지 모르지만 마사가 남긴 빈자리는 빼앗긴 생명과 안식처가 되어야 했을 집에 대한 조용한 경고로 남았습니다.